한반도의 동쪽 끝, 드넓은 동해 바다를 품고 있는 작은 섬.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생태계 보호지역이다. 총 면적 5만 6천여 제곱미터. 독도는 2개의 섬과 90여 개의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독도의 주 섬인 동도와 서도, 그 사이에는 마치 두 섬을 이어주는 듯 작은 바위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하나같이 기묘한 형상을 하고 있는 이 바위 섬들은 수백만 년 동안 바람과 파도에 맞서 싸워온 대자연의 선물이다. 섬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이 통제됐던 이곳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것은 2005년 3월. 하루 최고 1,800명의 관광객이 독도를 찾는다. 불과 20분 선착장 주변밖에 허용되지 않지만 직접 이 땅을 밟아보기 위해 사람들은 울릉도에서 배로 3시간 거리를 기꺼이 달려온다. 관광객들을 반겨주는 것은 독도 하늘을 가득 메운 괭이 갈매기 떼다. 해마다 5월이면 독도를 찾는 괭이 갈매기들은 산란이 끝나는 8월까지 이 땅을 지킨다. 짝짓기가 시작됐다. 몸집이 작은 암컷의 울음소리는 짝짓기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다. 수컷이 뱃속에서 내준 먹이를 먹는 것으로 암컷은 교미를 허락한다. 짝짓기는 빠를수록 좋다. 그만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둥지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짝짓기를 마친 괭이 갈매기는 마른 풀잎을 모아 둥지를 만드는데 둥지처 경쟁은 짝짓기 경쟁 이상으로 치열하다. 햇볕이 잘 들고 거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자리에 둥지를 지어야 새끼를 키우기 좋기 때문이다. 불과 며칠 만에 거대한 괭이 갈매기들의 도시가 완성됐다. 괭이 갈매기가 둥지를 짓지 않은 해안가 암벽은 다른 새들의 차지다. 바위 틈에 둥지를 짓는 바다 직박구리는 마른 풀을 물어나르느라 부산하다. 둥지를 만드는 동안 바다 직박구리는 틈틈이 먹이 사냥을 한다. 바위 틈에 사는 갯강구는 바다 직박구리가 가장 즐겨 먹는 먹이다. 계절에 따라 먼 길을 오가는 철새들에게 독도는 중간 기착지 역할도 한다. 여름 철새인 중대백로도 독도에서 허기진 배를 채운다. 부리가 긴 중대백로는 물 위에 비친 물고기를 정확히 낚아챘다. 그야말로 사냥의 명수다. 잠수 능력이 탁월한 가마우지도 물고기를 먹이로 한다.
대륙을 넘고 대양을 건너 수만리를 날아온 철새들은 이렇게 독도에서 먹이를 먹고 날개를 쉬어간다. 척박해 보이는 바위섬. 하지만 이곳은 생명의 땅이다. 봄이 되면 수많은 식물들이 거친 바위섬에 초록 옷을 입힌다. 서도의 한 경사면에는 2미터가 넘게 자란 왕호장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왕호장은 독도에 고기잡이를 왔던 어부들이 악천후로 발이 묶여 식량이 떨어졌을 때 먹었다는 독도의 풀이다. 왕호장근이라고도 하는 이 풀은 갈증을 달래주는 수액이 나와 어민들에게는 생명초로 불린다. 독도에는 이 외에도 8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진한 보라색 꽃이 시선을 끄는 초종용. 사철 쑥의 기생에서 사는 희귀 식물이다. 멸종 위기로 흔히 볼 수 없는 초종용 이외에도 독도 곳곳에서 자라는 땅 채송화와 해국 등 독도의 식물들은 거센 파도와 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초록잎을 틔우고 꽃을 피운다. 더없이 친근한 이름과 모습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온몸으로 선언하는 꽃들. 동도의 한 골짜기에는 독도에서 100년 이상 자생한 향토 수종 사철나무가 군락을 이루었다. 독도의 거센 바람을 견디기 위해 키가 작고 바위에 붙어 자라는 이 사철나무 군락지는 육지에서 온 새들의 은신처다. 세계적인 희귀조인 녹색 비둘기도 이곳에서 발견됐다. 한정된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흑비둘기는 천연기념물 215호로 지정돼 있다. 여름철새 황노는 먹이 사냥이 한창이다. 그런데 갑자기 괭이 갈매기들의 공격이 시작됐다. 부쩍 사나워진 괭이 갈매기들. 포란이 시작된 것이다. 알을 품는 어미는 예민하다. 둥지 근처에 접근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괭이 갈매기들의 둥지 간격은 보통 50cm에서 1m 정도. 자기 영역을 벗어나 남의 땅에 침범하면 가차없이 싸움이 벌어진다. 자신의 영역과 새끼를 지키려는 본능이다. 갈수록 거칠어지는 싸움. 알을 품고 있을 때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격렬한 사투가 벌어진다. 온통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진 섬 독도. 이 땅에서 새끼를 얻기 위해 어미는 전부를 건다. 보통 한두 개의 알을 낳는 괭이 갈매기들이 알을 품는 기간은 25일 정도.
마침내 새끼가 알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드디어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온 새끼. 괭이 갈매기들의 영토 독도에 새 생명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어미들은 이 새끼들을 부지런히 키워 8월이 되기 전에 독도를 떠나야 한다. (6월은) 괭이 갈매기들이 가장 바빠지는 시기다. 새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 날라야 하기 때문이다. 괭이 갈매기는 수영이나 잠수가 서툴러 수면에서 먹이를 구하는데 독도 앞바다에 떠다니는 꽁치알은 가장 좋은 먹이다. 꽁치가 모자반에 알을 낳는 6, 7월을 넘기면 새끼를 키우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미들은 쉴 틈 없이 먹이를 물어 나른다. 독도에서 괭이 갈매기들에게 먹이는 곧 생존이다. 어미가 물어다 준 먹이를 먹고 그 품에서 자라는 새끼. 풍요로운 바다가 없다면 섬의 새끼들도 자랄 수 없다. 수만 마리의 괭이 갈매기들이 이 바다에 오롯이 기대어 사는 것이다. 광복 이후 65년간 지켜온 독도. 지금은 40여 명의 경찰청 독도 경비대가 해양경찰과 함께 독도를 지키고 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섬.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어민들에게 독도 바다는 황금어장이다. 손바닥만한 홍합이 지천에 있을 정도로 독도 해역에서 나는 해산물은 크기부터가 다르다. 전복도 다른 바다에서 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렇다면 독도의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 (6월) 독도의 물속은 밀림을 방불케 한다. 1m가 넘는 대황과 감태가 군락을 이룬 해조숲이다. 끝없이 펼쳐진 해조숲에는 손톱만한 치어들이 산다.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좋은 은신처가 되기 때문이다. 물이 지어다니는 물고기떼도 장관을 이룬다. 수십 종의 어류와 풍부한 해조류가 자라는 독도 수중은 살아있는 해양 생태의 보고다. 독도의 명물인 혹돔. 새끼 혹돔은 화려한 색깔을 자랑한다. 혹돔은 자라면서 몸 색깔이 변하는데 몸 길이 20cm가 넘으면 화려함이 점차 사라진다.
바위 틈에서 발견된 이 녀석은 30cm 정도로 몸통에 흰 줄만 남아있다. 다양한 크기의 혹돔이 발견된다는 것은 이곳에 혹돔이 산란을 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다. 다 자라면 길이가 1m에 달한다는 혹돔은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일까? 혹돔의 흔적이 발견됐다. 혹돔은 날카로운 이빨로 소라나 전복을 통째로 부숴먹는다. 물고기들이 소라 껍질에 몰려드는 것을 보면 조금 전 혹돔이 소라와 홍합을 먹고 간 게 분명하다. 경계심이 많아 이동을 거의 하지 않은 혹돔에게 독도 수중의 수많은 바위 틈은 좋은 은신처다. 좁은 바위 틈에 머리를 감추고 죽은 듯이 숨어있는 혹돔 한 마리. 제법 잘한 녀석이다. 혹은 수컷의 상징이다. 성숙한 수컷일수록 이마의 혹이 뚜렷해지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아래 턱이 발달한다. 마침내 1m에 이르는 대형 혹돔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독도 바다의 주인인 혹돔은 이곳에서 대를 이어 살고 있다. 독도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어류 가운데는 돔 종류가 많다. 제주 바다의 명물인 자리돔도 그중 하나다. 6월, 자리돔 수컷은 산란터를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산란터가 정해지면 자리돔은 주변을 모래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청소한다. 드디어 신방이 차려졌다. 암컷이 바위에 알을 낳아 붙이면 수컷은 그 위에 정액을 뿌려 수정시킨다. 산란은 10여 분간 계속된다. 한 번 산란을 할 때마다 암컷은 2만 개에서 5만 개의 알을 낳는다. 산란을 마친 암컷이 떠나고 나면 알은 수컷의 책임이다. 알이 부화할 때까지 수컷은 열흘 이상 이곳을 떠나지 않고 알을 지킨다. 이맘때 독도의 수중은 각종 난대성 어종의 전시장이다. 검은띠가 호랑이 무늬와 비슷하게 생긴 범돔은 제주에서 똑대기라고 불리는 물고기다. 열대 바다를 방불케 하는 화려한 색상의 파랑돔. 산란기에는 알을 입속에 넣고 다니면서 새끼를 보호하는 줄 도화돔까지.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난대성 어종이 독도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수심 25m 아래 깊은 바다로 내려가면 독도의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진다. 형형색색의 산호 군락이다. 산호는 암수가 각기 다른 강장 동물이다. 여덟 개의 촉수를 가진 곤봉 바다 딸기는 독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산호다. 독도 앞바다에 이렇게 수많은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은 독도 수중이 동해안 최대의 플랑크톤 서식처이기 때문이다. 바다 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 독도 해역에 이 플랑크톤이 풍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독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만 년에서 250만 년 전 해저 지각 활동으로 솟구친 용암이 굳어지면서 생긴 거대한 바닷속 산이다. 정상부 직경은 13km, 높이는 2000m 이상으로 한라산보다 높은 산. 이것이 바로 해중산 독도다. 해발 2000m가 넘는 해중산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수면 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섬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해중산에 해류가 부딪히면 위로 치솟는 용승 현상이 일어나고 해중산 정상부에서는 바닷물이 빙빙 도는 와류 현상이 발생하면서 바다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용성이 되면서 아주 영양분과 충분히 공급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럼에 따라 가지고 난치자들이 그쪽에서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그러니까 생존을 할 수 있는 생육장이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성장으로서의 또 성장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아주 많은 다양한 이제 어족 자원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예. 거센 바람과 파도 역시 독도 바다를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높은 파도는 깊은 바닷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바닥에 가라앉은 플랑크톤과 영양분을 위로 끌어올려 바다를 순환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해중산의 영향으로 깊은 바다에서부터 용승하는 영양분을 먹고 사는 플랑크톤은 독도 바다를 황금어장으로 만든다. 이곳을 찾아오는 회유성 어종만 해도 수십 종이다. 이곳 바다에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제각각이다. 바위 틈에 사는 흰꼬리 볼락은 바위색과 비슷한 색으로 몸 색깔을 바꿨다. 해저숲에서 발견된 노래미 또한 보호색을 띠고 있다. 유영하며 모습을 드러낸 귀꼴뚜기는 몸 길이가 1-2cm 정도, 손톱만한 크기다. 그러나 이동할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주변 환경에 맞춰 몸 색깔을 바꾸는 순발력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다. 바닷속 풍부한 먹이는 번식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한다.
난류를 타고 독도에 와서 정착한 자리돔. 산란을 한 뒤 알이 부화할 때까지 떠나지 않고 알을 지키는 자리돔 수컷의 부성애는 각별하다. 산란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알은 꽤 성숙해졌다. 그러나 혼자서 알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불가사리가 자리돔 알을 노리고 다가왔다. 자리돔 수컷은 불가사리를 쫓아내기 위해 먼저 공격을 감행한다. 알을 지키려는 수컷의 공격은 집요하다. 마침내 수컷은 불가사리를 멀리 물어다 버리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삼이다. 무거운 해삼은 몰아내기가 쉽지 않다. 자리돔 수컷의 공격이 계속되자 화가 난 해삼은 공처럼 부풀었다. 이 순간을 노려 자리돔 수컷은 해삼을 바위 아래로 힘껏 굴려버린다. 이렇게 알을 지키기 위해 자리돔 수컷이 하루에도 몇 번씩 사투를 벌이는 동안 알은 점점 더 성숙해진다. 어느새 눈까지 형성된 알은 곧 새끼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자리돔 수컷이 산란터를 지키는 동안 망상어는 새끼 낳을 준비가 한창이다. 망상어는 다른 물고기와는 달리 알 대신 새끼를 낳는 희귀한 습성을 가진 난태성 어류다. 알을 뱃속에 낳아 부화시킨 다음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뱃속에서 새끼를 키운다. 터질 듯 부른 배는 곧 새끼가 나올 때가 됐다는 신호다. 군소도 산란터를 찾고 있다. 연체동물의 일종으로 바다의 달팽이라고도 불리는 군소는 암수 한 몸이지만 산란철이 되면 여러 마리가 포개져 한꺼번에 교미를 하기도 한다. 교미가 끝나면 실처럼 생긴 노란 알집을 바위 위에 내놓는데 한 마리가 한 달 동안 약 1억 개의 알을 낳는다.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그래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산란터를 만드는 해중산. 독도 바다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해중산은 바다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물고기들의 산란장, 성육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최근에 해중산의 가치와 그 용도를 갖다가 인정하고 보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먹이와 서식 조건이 좋은 독도 앞바다. 바다의 붕어라 불리는 망상어는 겨울에 교미를 한 뒤 5개월 만에 새끼를 낳는다. 만삭이 된 암컷은 산란관이 밖으로 나와 있다. 마침내 어미가 새끼를 낳기 시작했다. 어미는 바닷속을 유영하며
새끼가 뱃속에서 물속으로 순조롭게 나올 수 있게 돕는다. 한 마리의 어미가 적게는 10마리, 많게는 30마리에 이르는 새끼를 낳는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어미는 새끼를 낳기 위해 안간힘을 다한다. 그러나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떠난다. 새끼를 낳고 나면 어미의 일생은 끝이 난다. 5개월 동안 바닷속에서 새끼를 키우면서 모든 힘을 소진했기 때문이다. 자신과의 마지막 사투를 벌인 후 어미는 끝내 최후를 맞았다. 망상어 새끼가 태어난 곳에는 어김없이 죽은 어미가 발견된다. 그러나 어미는 이렇게 죽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먹고 먹히는 대자연의 순환이다. 어미의 희생으로 태어난 새끼들은 이제 이 바다의 주인이다. 바다풀이 무성한 암초지대와 풍부한 먹이가 있는 독도 해역에서 새끼들은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간다. 풍요로운 바다는 한반도의 최동단에 있는 바위섬 독도를 새들의 천국으로도 만들었다. 해마다 5월이면 독도로 찾아드는 괭이 갈매기들은 이곳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운다. 바다에서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고 새끼는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 그런데 새끼가 커갈수록 어미는 새끼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 새끼들의 장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창 호기심이 많아지는 새끼들 때문에 이 무렵 괭이 갈매기들 사이에서는 자주 싸움이 일어난다. 둥지가 있는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어미든 새끼든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 남의 땅에 들어갔던 새끼가 공격을 받고 도망치지만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결국 수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면서 새끼는 자기 둥지와 어미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만다. 침입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 새끼를 지키려는 괭이 갈매기들의 본능이다. 결국 정신을 잃은 새끼들은 벼랑으로 떨어져 최후를 맞이한다.
처절한 생존 경쟁에서 간신히 살아남는다 해도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 둥지도 잃고 어미도 잃은 새끼들이 살아남을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괭이 갈매기 새끼들에게 또 다른 위협은 황노다. 독도에 살고 있는 황노는 주로 파리를 잡아먹는다. 그런데 순식간에 황노가 덤불 속에서 새를 낚아챘다. 몸길이 15cm 크기의 진홍 같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황노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잡힌 지 5분 만에 맥없이 숨이 끊어진 진홍 가슴을 황노는 머리부터 삼키기 시작했다. 곤충과 같은 먹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독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황노는 작은 새를 먹이로 삼은 것이다. 황노는 괭이 갈매기 새끼들에게도 눈독을 들인다. 어미들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 공동에 적을 만한 어미들이 단합해 황노를 쫓는 사이 새끼는 간신히 몸을 피한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미 품이다. 새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독도는 바람의 섬이다. 바람이 일어나면 어김없이 파도가 높아진다. 괭이 갈매기들은 온몸으로 맞서 바람을 견딘다. 독도에서 태어난 새끼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으로 거센 바람과 파도, 숱한 위협을 이겨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독도에서의 또 하루가 저물었다. 등대 불빛만이 남아있는 독도. 그러나 이렇게 캄캄한 밤에도 독도는 깨어있다. 바위 틈이나 땅속에는 야행성 조류들이 살고 있다. 남쪽 나라에서 겨울을 난 뒤 7월이면 번식을 위해 독도를 찾는 바다 제비는 독도가 천연 기념물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다. 땅굴을 파고 둥지를 튼 바다 제비가 한 번에 낳는 알은 단 하나. 알을 품는 어미의 정성은 지극하다. 또 다른 곳에는 슴새가 둥지를 틀었다. 슴새는 원래 울릉도 나리분지에 큰 무리가 살았지만 사람들의 남획으로 지금은 보기 드문 새가 됐다. 이 둥지에는 부화한 새끼가 자라고 있다. 새끼는 둥지 안에서 2달 이상 자라야 하기 때문에 어미의 지극한 보살핌이 아니면 살아남기가 힘들다. 새끼를 위해 동트기 전부터 먹이 사냥을 나가는 슴새. 새끼를 키우는 어미에게는 밤낮이 없다. 그렇다면 늦은 밤 바닷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문어다.
야행성인 문어는 자유롭게 돌멩이 위를 누비고 다닌다. 모래 속에는 복섬이 몸을 숨기고 있다. 몸에 작은 가시가 있는 복섬은 위기가 닥치면 배를 부풀려 공처럼 팽창시킨다. 바위 틈에 사는 그물 배도라치는 몸 길이가 30cm로 길다. 바닷속 뱀처럼 보이는 그물 배도라치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 오징어는 알을 낳아서 바위 틈에 붙여놓았다. 알을 낳고 산란터를 떠나는 오징어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대표적인 야행성 어류다. 주변 환경에 따라 몸 색깔이 변하는 그물코 쥐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그물코 쥐치는 산호나 해조류를 입에 물고 자는 습성이 있다. 몸이 납작하고 미세한 털로 뒤덮여 있는 납작벌레는 털과 옷자락처럼 나풀거리는 가장자리의 주름을 이용해 물속에서 이동한다. 이렇게 독도의 수중은 밤이 되면 먹이 활동을 하는 야행성 동물들의 세상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땅 독도. 매일 아침 해양경찰 경비정이 바다를 순시할 무렵이면 독도 경비대에서도 하루가 시작된다. 파도가 높지 않은 날이면 대원들은 숙소가 있는 동도의 선착장에서 아침 점호 겸 운동을 한다. 국토 최동단을 지키는 젊은이들의 활기가 섬을 가득 채운다. 그동안 독도에서 함께 지내왔던 괭이 갈매기들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어느새 꽤 자란 새끼들. 둥지를 떠나기 위해 마지막 남은 관문은 비행이다. 그러나 처음은 두렵다. 본능적으로 날갯짓을 해보지만 서툴다. 어미를 보면 새끼들은 먹이를 달라고 조른다. 그러나 어미는 비행을 앞두고 먹이를 최대한 줄인다. 몸을 가볍게 해서 잘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새끼는 계속해서 먹이를 보채지만 이제는 먹이보다 나는 법을 가르쳐야 할 때다. 새끼는 날 준비가 됐을까? 처음은 을의 실패다. 두 번째 도전. 이번에는 꽤 많은 거리를 날아올랐다. 드디어 아기 새가 생애 첫 비행에 성공했다. 두려움을 이기고 진짜 새가 되는 순간이다. 독도의 풍요로운 바다와 거친 환경이 키워낸 생명력으로 아기 새들은 또 한 세대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 시리게 푸른 동해바다 한가운데 작은 바위섬.
독도는 오늘도 생명을 품는다. 풍부한 먹이와 해조숲으로 둘러싸인 풍요로운 바다에서는 수많은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이 대를 이어 살아간다. 수만 년을 이어온 생명의 신비를 간직한 섬. 이 땅에서 새들은 둥지를 틀고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는 생명들의 마지막 보금자리. 쉼없이 생명을 키워내는 어머니의 땅. 독도는 이렇게 살아있다.